네, 저희 이번 시간부터는 그 건축의 온도라는 제목을 가진 이제 책을 할 건데, 이 책의 제목은 B2 2226인데, 이 제목이 좀 뒤에 나오지만 B2란 뜻은 그러니까 이 책의 원제는 그 건축의 온도고, 부제는 B2라는 뜻은 이제 바움슐라거 에벌레, 즉 회사 건축사무소의 약자고, 그리고 2226은 그 뭐라 그러죠? 집의 하우스 번호, 그러니까 하우스 넘버를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 하는 넘버는 아니고, 그냥 이 프로젝트의 시작에 이런 가상의 어떠한 건축 프로젝트에 제안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가상의 번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있는 세 파트인 안 하우스인 하인탈, 그리고 서론, 포봇, 그리고 아네롱이라는 에세이 이 세 가지를 할 건데, 처음 아인하우스인 하인탈은 그냥 전반적인 그냥 사진인데 되게 멀리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시에서 시장이 요구했던 바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마을이 그 루스테나우라는 오스트리아 지역의 시골에 있는 한 지역인데, 거기서 이, 이 사회의 지역 사회에 뭔가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 달라는 게 요구여가지고, 이러한 뭔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건물 형식을 만들었고, 멀리서 보면은 제가 보기엔 그냥 주변 지역인 것 같아요. 바다 지역. 알프스가 있고, 여기도 굉장히 눈에 띄는 이런 하얀색 입방치가 있죠. 네, 이거는 좀 가까이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 건물의 크기는 완전 정육면체고, 24, 한 변이 24m인 정육면체입니다. 네. 이 재료는, 칼크토츠라는 재료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찍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이랑 닮으려고, 그러니까 자연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움을, 그러니까 재료의 그런 순수한 자연적인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그 자연의 이런 흙바닥과, 혹은 흙인지 콘크리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흙바닥과 그런 대응되는 그런 그 라임스톤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론을 시작하면은, 이제 테트마 에벌레 말하자면 이 책의 저자는 나와 환경의 관계를 정의하려 한다는 말로, 이런 선언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2226의 그런 내용들은, 일단 전형적인 외곽의 건물을 이제 상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느 상황이든 적용될 수 있는 뭔가 그런 프로토타입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의 새로운 상징적인 건물, 그리고 인상적인 공간감 있는 건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외관은 전형적이지만 각각의 공간감, 실내의 공간은 좀 더 다양함을 추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가 난방, 환기, 냉방을 위한 설비 공간이 없는 건물. 즉, 이런 필수적인 공간, 즉 설비 공간들이 이런 것들이 부재하는 건물이자,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축의 혼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 이분의 그동안의 건축적인 발자취를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고전 건축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전 건축에는 있는 건축의 혼, 이걸 다시 재현하기 위한, 그리고 이걸 담기 위한 기계 설비를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다음 파트로 가면은, 안내어공이라는 거는 영어 제목은 personal approach, 즉 개인적인 접근, 개인적인 감상 이런 뜻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마 베를린에 계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되게 베를린에서는 엄청 건축계 유명 인사인데, 이 크리스틴 파이라이스라는 분은 베를린 지금 아이데스의 관장님이 있어요. 아이데스라는 거는 베를린의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분단 때부터 있던 그 건축 갤러리인데, 가장 베를린에서 유명하고 가장 크고 가장 활발한 갤러리고, 한국 분들도 많이 전시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수요성 1호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이 전시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그런 파주가 아니라 백사마을도 아마 전시를 했을 거고. 이분은 어쨌든 베를린에서 출생하시고, 이제 역사 철학 공부하시고, 80년도에 아이데스를 만듭니다. 제가 알기로 이 아이데스라는 갤러리가 동독과 서독의 동베를린, 서베를린의 동시 설립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데스가 쭉 설립된 이후로 동서독 간에 뭔가 그런 평행적인 교류가 있다가 이제 다시 합쳐지면서 지금의 현 트렌체너벽 위치로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2014년부터 지금 프리츠커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런 2226에 대한 건물은 나에게 있어 이 건물은 실현된 유토피아다. 그리고 이 건물은 그 자체로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이 파이라이스에게 2226은 처음 마주쳤을 때는 외관에서 흥미로운 점을 찾지 못해서 관심을 갖기를 망설이다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처음 마주쳤을 때라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이 건물 형태를 말해요. 이거는 이제 가장 초기에 이제 만들었던 2226의 원형적인 모형이고 그 아이데스에서 전시를 먼저 했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 외관은 되게 일반적인 되게 컨벤셔널한 그런 외관이어서 흥미가 없는데 갑자기 그 본 이후에 뭔가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 뭔가 복잡하고 안에 숨어있는 다층적인 레이어와 다양성이 뭔가 하나로 이제 그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이해되고 거기에 또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자신의 첫 인상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게 2008년도에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루스테나우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베를린에 있는 바움슐라우 에벌레 사무실에서 이제 아이데스에 기억한 전시 더 스리 인더 하우스에 출품된 작품 중에 하나로 이제 되는데 지금과는 달리 엄청나게 긴 형태이고 그리고 1층에 이런 필로티 운터슈닛이 있고 그리고 정사각형의 현재 구조랑 달리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의 이런 구조체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점은 지금처럼 이제 난방이 필요 없는 실험적인 제안으로 되게 당시에 많은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트마 에벌레는 이제 지금 굉장히 그 비저너리한 건축가 중 하나인데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건축적인 제안에 이런 현실화, 그러니까 구현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 기술적인 실험과 개발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모든 컨셉 그리고 개별이 아니라 개발 과정과 설계 그리고 구현 과정 모든 이런 것들의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라운 점은 건축가인데 굉장히 많은 그런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과 협업을 해서 이 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오른쪽 사진은 그 이후에 변경된 계획안인데 에벌레에 따르면은 그 현실적인 유토피아, 즉 비전이란 거는 유토피아적 환상에서 오는 것이 아닌 실제 상황을 끊임없는 아이디어 프로세스 속에서 한 개씩같이 탐구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물이다. 즉 이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이거는 어떠한 이러한 뭔가 자신의 만드는 유토피아적인 그리고 이런 지속 가능한 건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그런 집요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주들이 실험적 건물을 짓는 리스크를 감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디트마 에벌레는 스스로 건축주가 되기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산지에 난방이 없는 이런 지속 가능 건축의 지금 대표 사례라고 꼽혀지는 이 건물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라이스 씨가 2013년에 2226을 다시 갔을 때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인데 형태가 완전히 바뀐 뒤였고 그런 난방과 설비 공간이 없는 건 똑같지만 이 구조는 이제 입방채 24m가 한 변이 입방채로 바뀌었고 그리고 아까 원래 6층이던 것이 한 층이 줄어서 5층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에 이런 다양한 세탁 이런 상황도 없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단순한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느낀 것은 형태, 디자인, 비의 존재감 이런 것들은 되게 단순화되고 축소되었지만 어떠한 이런 강렬한 기념비성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뭔가 더 수줍음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단순하고 이런 축소된 형태가 공간적, 기술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선언적인 건축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바움슐라가 에벌레는 이렇게 바두즈, 비엔나, 세인갈렌, 슈리시 등등 되게 많은 지역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이 모든 프로젝트의 지역에는 다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지역사회와 문화적 맥락에서 굉장히 건축이 로컬라이즈가 된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런 배리어를 극복하고자 자기들이 만든 프로젝트는 다 지사를 설립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움슐라그 에벌레의 기본적인 지역성과 지역 문화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2226도 이런 오스트리아의 그런 브레겐츠 인근에 있는 브레겐츠 숲에 있는데 디트마 에벌레도 이 근처 인근 지역 출신입니다. 히티사우라는 그런 되게 작은 마을에 있는 그 브레겐츠 숲 안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이런 특징적인 이런 브레겐츠 숲주택 양식이라는 주택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과 같이 이런 도브테일로 만들어서 어쨌든 이런 통나무 집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데 내벽들이 이렇게 밖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벽뿐만 아니라 내벽도 밖으로 나와 있어서 뭔가 이런 가구식 구조를 되게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도브테일로 지어진 통나무 집은 또 특징적인 것은 정사각형 단위인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브레겐츠 숲주택의 유형인데 제가 책에서 읽기로는 전체적인 건물 형태도 정사각형이라고 이제 봤는데 이 예시는 이제 전체적인 형태는 직사각형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거실과 같은 공간 그리고 이런 방들이 되게 정사각형 모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구조의 그런 라스터가 정사각형이라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모듈이 쌓여서 큰 공간감을 만드는 게 이런 브레겐츠 숲 주택 유형의 평면대 양식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농장으로 쓰여가지고 아마 이런 왼쪽 같은 경우 뭔가 마곡방 같은 이런 느낌인데 더 이상 이런 기능은 상실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구조나 공간감은 남아있어가지고 이 지역 건축가들에게 레퍼런스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회사를 다녔어서 이제 오스트리아 이제 상황을 들면은 이 브레겐츠 지역은 알고이베역이라는 그런 주에 있는데 그 지역은 오스트리아 다른 지역 건축가들이 아예 별로 우리 지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스스로를 좀 더 그러니까 스위스적인 문화에 가깝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뭔가 수공예적인 건축 문화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다른 오스트리아의 문화와 완전 동떨어진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공모전이 열리면은 다른 지역의 오스트리아 건축가들이 그렇게 막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지역의 이런 공간은 아직도 현대 건축에서도 레퍼런스를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런 건물인 2216은 그리스 고전주의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순수한 조형 형태를 갖고 있지만 불규칙한 셋백과 그 이면에서의 프로젝션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나오고 뒤로 들어간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파이나이스치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뭔가 작은 변칙이 있는 이유는 아마 정사각형을 가장 잘 썼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사각형의 전형은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마티아스 웅어스의 그런 건축이니까 이것과의 그런 아날로그를 피하기 위해서 차별성을 두려고 아마도 이러한 변칙을 두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파이라 CS가 이 건물에 대해서 가장 이제 뽑은 그런 단어는 단순의 미학입니다. 단순의 미학이란 것은 자연적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재료, 즉 꾸밈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연과 가깝거나 그 본성, 그런 구조적인 원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를테면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면 재료, 칼크푸츠 또는 라인 플라스터를 했는데 그런 미장 방식을 굉장히 거칠게 해서 샌딩 자국들을 어, 아예 그 흔적들을 노출한다거나 그래서 내부에 있는 난간에 철제 로드 접합을 용접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용접을 보통 하면은 그렇게 샌딩을 하고 갈가내서 용접을 안 보이게 하는 게 보통인데 그러한 연결부를 자세히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뭐 이것들은 왜 다 언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단한 오크로 된 좁고 가파른 계단실 그리고 내부 사무 공간에는 6m 폭의 업무용 옥새질 데스크가 기본 모듈인데 이 데스크가 업무 공간을 전반적으로 이제 구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되게 보이는 게 제가 많이 이걸 축소를 한 건데 되게 많이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체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그냥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된 깔끔한 그런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공간이 아니라 책이랑 사진들이 아이고 책이나 사진들이 이렇게 쭉 목재 벤치 위에 널려 있고 물뿌리개들이나 접이식 의자 등이 이런 골판지 상자 위에 그냥 정렬이 잘 안 된 채로 들어 있고 또 조명도 굉장히 산업자재들 같이 거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조명인데 이것도 되게 제각기 위치를 잡고 있으면서 그렇게 조명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복잡한데 이 파이라이스 신 이거에 대해서 단순의 미학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어쨌든 그런 정리가 그러니까 억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억지적이지 않은 그런 걸 이제 단순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는 더 저희 앞으로 건축 파트에서 더 이런 내부 사진이라든지 평면을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평면을 넣지 않았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